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 양옆에 있는 파인오디오의 이 스피커를 리뷰하겠습니다. 파인오디오 하면은 2017년에 설립됐죠. 그 탄노이에서 근무했었던 핵심 엔지니어들이 독립을 해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그 엔지니어들이 이제 말단에 있는 이런 분들이 아니라 탄노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핵심 엔지니어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설립을 했고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왔었죠. 그 F 시리즈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왔고 빈티지 시리즈, 근데 빈티지 클래식 시리즈. 오늘은 이제 빈티지 클래식 라인업 중에서 빈티지 클래식 8SM이라는 이 스피커를 저희가 들어보고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거 촬영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좀 음악 들으면서 이런저런 좀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예, 처음에 저는 막 미국 쪽이지만 미국 쪽에는 뭐 웨스턴 일렉트릭이나 뭐 알텍이나 JBL 그리고 뭐 영국 쪽으로 가면은 그 당시에도 탄노이도 있었고, 예. 그런 스피커들을 어렸을 때는 좀 30대까지만 해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런 고리짝 스피커를 왜 쓰나? 근데 요즘에 이런 괴짝형의 어떻게 보면 리바이벌 같은 그런 형식의 이런 스피커를 들으면 정말 뭐랄까요? 기계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 에너지감이 요즘에 나오는 이 하이엔드 스피커랑은 뭐 우열을 떠나서 상당히 그 경향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썼던 그 오랑우탄 스피커 있잖아요. 아, 그렇죠. 존 두보아 제작자 얘기가 슬림 배플이 유행하면서 기존의 어떤 스피커의 에너지감을 몽땅 잃어버렸다. 네. 상실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갖고 그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상당히 넓은 배플을 일부러 고집을 한 거예요. 네. 그런 유산들이 지금 이 빈티지 클래식이나 빈티지에 지금 남아있고 거기 플러스 파인 오디오에 또 어떤 시그니처를 하면은 그 동축이 그렇죠. 이 안에 박혀 있는 그런 그러니까 요즘 스피커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지금 최소 두 가지는 한데 모은 스피커가 지금 바로 이 스피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면은 정말 뭐랄까요 고색 창연하죠. 뭔가 과거의 어떤 디자인인데 가까이서 보면은 굉장히 마감도 상당히 좋고 현대적으로 계승하면서 그 사운드에 있어서는 절대 보이는 것처럼 빈티지 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드라이브 유닛이 동축 드라이브 유닛입니다. 동축 드라이브 유닛이란 뭐냐면은 같은 축 선상에 중앙에 트위터를 위치시키고 그 주변에 이제 진동판을 미드 베이스로 활용하는 그런 스피커예요. 음상이나 의상 뭐 이런 측면에서 강점이 상당히 많고 저희가 뭐 캐프 같은 스피커들 얘기하면서 정말 입이 닳도록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파인 오디오의 동축 유닛은 특징이 뭐냐면 가운데 박힌 트위터가 그렇죠. 컴프레션 드라이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출구가 진동판보다 면적이 좁아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 공기가 압축이 됐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더 직진성이 좋아지고 에너지감이 실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이 파인 오디오 동축 유닛의 가장 큰 특징이고 참고로 얘네는 자기네 동축 유닛 이름을 아이소 플레어라고 그래요. 아이소는 이제 공유한다 그런 말이고 그렇죠. 플레어는 나팔이잖아요. 그러니까 트위터 입장에서는 얘를 공유를 해서 일종의 혼으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컴프레션 드라이버와 혼이 만났으니까 좀 더 이 직진성이 좋은.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룸 환경을 덜 타는 그리고 그렇죠. 스위트 스팟도 상당히 넓어지고 그러니까 동축에다가 혼에다가 뭐 이런 게 다 겹치니까 요즘 스피커에서는 정말 정자세로 특정 포인트에서만 딱 해야지 최상의 사운드를 즐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동축에다가 컴프레션 드라이브를 쓰니까 그만큼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설계가 깃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동축에다가 호은의 어떤 장점 이런 것까지 같이 갖춘 그런 그 드라이브 유닛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아이소 플레어 그 동축 유닛 진동판은 200mm 진동판이고 곧 중앙에 이제 자리한 게 이제 트위터인데 트위터는 25mm 마그네슘 소재예요. 마그네슘. 그렇죠. 이게 상위 이제 빈티지급으로 가면은 다른 소재가 쓰이죠. 그렇죠. 뭐 티타늄 쓰이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상식적으로 컴프레션 드라이버 진동판은 대부분이 메탈이에요. 왜냐면 그 에너지 그걸 밀어내려면은 빠르게. 일반 패브릭 갖고서는 힘들다 이거죠. 소프트 돔 갖고서는 그래갖고 얘도 지금 마그넷은 일종의 이제 메탈 계열 진동판을 쓴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마그넷은 페라이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클로저를 보면은 이게 50cm가 약간
넘는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스피커는 전면 배풀이 좁고 뒤로 길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서 이제 인클로저로 인한 뭐 회절이라든가 불규칙한 뭐 반사음 이런 것들을 안 만드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 스피커를 보면은 반대죠. 전면이 넙대대하고 그렇죠. 뒤로는 짧아요. 생각보다 짧죠. 아까 말씀하셨던 드버 피델리티 같은 그런 스피커도 그렇고 이게 과거에 그 괴착형 스피커들이 그런 디자인을 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현대로 오면서 현대 이제 엔지니어들은 그런 것들이 음향적으로 안 좋다. 그래서 이제 뒤로 길게 만들고 전면 배풀은 좁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스피커는 좀 반대되는 회고적인 어떤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현대 하이엔드 스피커가 최고다 이렇게 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엔지니어마다 또 달라요. 그리고 그렇죠. 이게 음악을 재생하는 거기 때문에 음악 재생에서는 회절이 좀 있더라도 어떤 에너지감 이런 게 좋은 게 사람에 따라서는 더 좋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계상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에너지와 음압이냐 아니면 회절로 인한 어떤 음의 손해냐.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저울질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이제 이 파인 오디오 같은 경우는 특히 빈티지하고 빈티지 클래식은 후자를 선택을 한 거죠. 정통 괴착형을 해서 어떤 목숨처럼 생각을 했던 음의 기세와 에너지를 지금 갖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단에 달려있는 두 개의 노브가 있는데 이게 고역 에너지와 프레젠스 그렇죠. 이것들을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요즘 하이엔드 스피커들은 이런 조정 장치들은 음의 어떤 뭐 순도를 훼손시킨다. 그래서 다 삭제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옛날 스피커들 보면 뭐 JBL도 그렇고 탄노이도 그렇고 많은 스피커들이 어테뉴에이터 같은 거를 많이 달고 나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조정해서 듣는 또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요 기능은 뭘까요, 김표님? 파인 오디오의 또 하나의 시그니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브가 두 개가 지금 달려 있는데 좀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하이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제 말 그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얘가 크로스오버 주파수가 1.8kHz예요. 그러니까 전체 재생 대역은 34Hz에서 34kHz인데 크로스오버를 기준으로 해서 1.8kHz에서 26kHz의 음압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역이 너무 좀 강하다 그러면은 줄일 수도 있고. 그래갖고 지금 가운데 눈곱에다 하면 그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하게 갈 수 있는 거고 보시기에 이 오른쪽에 있는 게 프레젠스예요. 좀 말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느낌상 이 보컬이나 약간 퍼커션 같은 게 좀 앞으로 들이댄다. 고역 쪽이죠. 그렇죠. 고역 쪽이 이제 들이댄다. 앞으로 좀 다가온다. 이러면은 이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높이는 그 대역이 2.5kHz에서 5kHz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심도라고 하는데 이거를 낮추면은 좀 더 뒤로 물러나서 좀 더 편하고 대신 해상력은 조금 떨어지고 그거는 이제 룸 환경이나 장르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막 대중음악 이런 거 막 신나게 듣고 싶다. 그러면은 약간 높여가지고 약간 무대가 앞으로 좀 되게 그렇게 박진감 넘치게 즐길 수도 있고 그 뭐 좀 대편성이라든가 여러 어쿠스틱 악기들이 연주하는 뭐 재즈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 약간 좀 물러서서 편안하게 관망하면서 관조적으로 음악을 좀 감상하고 싶다. 그럴 때는 좀 뒤로 미루는 게 전망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이 로딩 방식, 뭐 베이스 리플렉스, 뭐 밀폐형, 뭐 막 여러 가지 그런 로딩 방식이 있는데 얘는 겉으로 보면 대부분은 뭐 전면에나 후면에 동그란 대부분 포트를 뚫어 놓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알고 보면 요 하단 쪽에 이게 천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게 베이스 트랙스라고 그러죠. 자세하면은 가운데 옆에 뒤에가 조금씩 쑥쑥 들어가야 되니까 그만큼 구멍이 내구퉁에 났다는 건데 기본은 다운파이어링이에요. 다운파이어링인데 밑에 약간 원추형의 디퓨저가 있어갖고 그걸 맞고서 360도로 우퍼 후면파가 나가는 거죠. 그래갖고 공중 주파수를 좀 더 낮추는 건데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 다운파이어링을 하면은 스피커 위치 선정에서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벽에 좀 더 붙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면에 있을 때에 비해서 좀 음을 덜 교란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고 후면에 있으면 아무래도 뒷벽과의 거리를 충분히 계산해서 둬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위치 선정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어갖고 이 파인 오디오에서는 뭐 F 시리즈도 그렇고 빈티지나 다 동일하죠. 다 이
하방, 예. 이 베이스 리플렉스 방식을 취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SM, 이 빈티지 클래식 8SM을 산다 그러면은 네. 정말 이 스탠드는 예.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또 재미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얘가 의외로 음압이 되게 높아요. 높아요. 예. 91데시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앰프도 정말 그 노이즈가 없는 예. 정말 조용한 앰프를 매칭을 해서 정말 그러면은 되게 재밌게 음악 네.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스 기기는 웨이버사의 W 코어 룬 서버 사용을 했고 W 스트리머라는 네트워크 플레이어 사용을 했고요. DAC는 저희 중앙 뒤쪽에 보이는 바노디오의 파이어버드 MP3 파이널 버전, 그 다음에 앰프는 시모디오의 문 641 이 앰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구입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요즘에 대여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쏠쏠하게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기기 스피커, 네. 소스 기기 매칭을 할 때 얘가 상당히 실력기다 그런 예. 생각을 좀 많이 좀 갖게 됐고, 그리고 이 직업상 프리 파워 이렇게 분리형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예. 어떤 들고 나오고 뭐 해서 그렇죠. 매칭도 해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그냥 에어가였으면은 인티앰프여도 충분히 재밌는 오디오 생활을 할 수 있겠다 했는데 네. 이 시모디오 이 인티앰프는 정말 들을수록 잘 만든 인티앰프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내전에 나왔던 600i, 700i 이런 거보다 한층 음질적으로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테스트 하면서 한 3곡 녹음해 봤는데요. 3곡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There is a rose in Spanish Harlem, a red rose up in Spanish Harlem. She is a special one, she's never seen the sun. She only comes out when the moon is on the run and all the stars are gleaming. She's growing in the street right up through the concrete, but soft and sweet and dreamy. There is a rose in Spanish Harlem, a red rose up in Spanish Harlem, with eyes as black as coal that look down in my soul and start a fire there, and then I lose control and have to beg your pardon. I'm going to pick that. Every morning at the mine, you could see him arrive. He stood 6'6", weighed 245, kinda broad at the shoulder, narrow at the hip. And everybody knew you didn't give no lip to Big John. Big John, Big John, Big Bad John. Big John. Well, nobody seemed to know when John called home. He just drifted into town and stayed all alone. Didn't say much, kinda quiet and shy. And if he spoke at all, he just said hi to Big John. Somebody said he came from New Orleans, where he got into a fight over a Cajun queen, and a crashing blow from a huge right hand sent a Louisiana fella to the promised land. Big John, come on. Big John, Big John, Big Bad John. Well, then came the day at the bottom of the mine when the timber cracked and men started crying. Miners were praying and hearts beat fast, and everybody thought they'd breathe their last. Except John. Big John. Big John. Yeah.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오랜만에 레베카 피존의 이거 좀 들었습니다. 황인윤 선생님의 목소리가 자꾸 연상되는 예, 곡인데, 이거 전체적인 그 주파수 밸런스라든가 음상의 크기라든가 그리고 보컬과 악기들의 어떤 해상도, 디테일 이런 것들 파악하기 정말 좋은 음원인데 정말 한 1000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딱 들어보니까 확실히 요즘 현대 하이엔드 스피커가 추구하는 그런 소리랑은 거리가 좀 있어요. 근데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고 보컬도 좀 더 호소력 있는, 하지만 생긴 것처럼 빈티지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해상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게 북실프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북실프보다 크기 때문에 스케일도 상당히 크게 나와요. 음악에서 저희가 감동을 느끼는 거는 그 음압 그리고 예. 에너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슬림 배플이라든지 아니면 멀티 유닛을 했으면은 예. 해상력, 칼 같은 해상력이 장점이지만은 그쵸. 그걸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 청취 포인트를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제가 들으면서 계속 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일부러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들어봤는데 예. 이 그 레베카 피존의 음상이 결코 흔들림이 없지. 그리고 예. 두 번째 곡 그 빅베드 존에서도 예. 정말 그 곡 끝나고 나서 이제 코나님하고 얘기를 하는 게 진짜 라이브 현장이 있는 것 같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이제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 벗어나면은 음상이 좀 흐트러지고 예. 약간 뭉개지는 현상이 있는데 얘는 진짜 저희가 앞에서 현장을 보면은 예. 음상이 뭉개질 이유가 없잖아요. 현장에서 들으니까. 예. 이거를 이 스탠드 마운트 스피커가 그냥 재현을 하는 거 보고서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네. 이 스탠드 마운트를 일부러 만든 파인 오디오 이유가 그거였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빈티지 12, 그러니까 빈티지 클래식 12, 10, 8 이게 전부 다 플러스 스탠드 바닥에 놓는 거잖아요. 그거보다도 훨씬 유리한 점이 스탠드 마운트면은 결국 음상이 정확히 맺힌다는 그렇죠. 그 효과를 이 SM에서 완전히 장악을 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특히 두 번째 곡에서 예. 정말 속으로 감탄하면서 들었어요. 제가 들었던 어떤 그런 느낌이 뭐냐면은 이게 그 현장에서 스튜디오가 됐든 라이브 홀이 됐든 거기에서 가수가 노래를 하든 연주하는 분들의 그 소리를 사실 이제 스튜디오로 가져가면 믹싱도 하고 편집도 하고 여러 가지 컴프레서도 쓰고 네. 그렇게 하는데 스튜디오 녹음을 저희가 듣기는 했지만 가공되기 전에 생생한 현장의 어떤 그런 활기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좀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제 시청실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현대 스피커의 어떤 그런 전형적인 그런 그렇죠. 걸 듣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빈티지나 빈티지 클래식 특히 파인 오디오의 어떤 동축 유닛 예. 이것이 담긴 소리를 들어보면은 그냥 무릎을 치게 돼요. 예. 이런 게 있었지. 이거에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자주 LP바 가면은 이제 네. JBL이나 이제 그런 걸 딱 들을 때 속이 뻥 뚫리는 그 좀 압도당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스피커는 저희를 압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냥 소리나 해상력이나 이렇게 사운드 스테이지에 감탄을 하는 거지. 네. 저희가 압도당하고 네. 그런 게 덜한데 네. 스피커가 아주 큰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이즈 스피커가 그렇게 저희를 압도하는 거 보고서 야 이게 또 하나의 남아있는 영역이 있었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딱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진짜 귀관이 좀 가슴으로 느껴지는 음악이 진짜 들리는 그런 스피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파인 오디오의 스피커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에 잠기게 되는 리뷰어로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